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100년 전 일본 최대의 사건 2 동산 몽천 선생 우치무라 간조. 그는 1930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늘 생각을 하고 많은 글을 써서 그가 남긴 글은 사후에 책으로 모아보니 21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그의 생각은 도쿄의 그의 집에서 직접 무릎 앞에 앉아 그의 말을 듣고 김교신과 함석헌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으며 그의 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많은 이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의 사상과 가르침은 이처럼 근대 일본의 안시대를 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치무라야말로 대표적인 일본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쓰는 목적이 그의 기독교 사상을 알고자 함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1900년을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문화와 인물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영문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는가에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치무라가 1894년에 펴낸 재팬 앤드 재패니즈 니토베 이나조에가 1900년에 펴낸 부시도, 무사도, 그리고 오카쿠라 텐신이 1906년에 펴낸 더 북 오브 티 등 3권은 이미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인과 일본 문화를 조언적으로 알려주는 중요 서적으로 다투어 출간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인들까지도 열독할 정도이다. 그것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일본의 다도와 사무라이들의 무사도가 일본인들의 근본으로 연결되며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그것으로 해서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일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일본 상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미적인 가치가 담긴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가능해졌다. 참으로 그 세 권의 책은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떠받치는 큰 기둥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첫째는 그들이 모두 가장 고급스러운 영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이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로 미국의 문을 연 뒤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고 그 이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불과 30-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도쿄나 멀리 홋카이도에 세워진 학교들이 영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까지 터득하게 된다. 그들은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그 영어 실력으로 자유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면 그들은 이미 120여 년 전에 영어만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허가한 것이다. 둘째, 그 책을 읽어보면 단순히 일본 이야기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 함께 버무러지고 비교되고 설명된다는 점이다. 동양의 고전 공자나 맹자의 어록이 인용되는 만큼 그것을 서양의 고금으로부터 적절히 인용되어 동양을 전혀 모르던 서양인들에게도 그리 공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서양을 배우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사상을 함께 배우려 한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밀려오는 서양 문물의 바다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것을 함께 배우고 지키려했던 정신상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려 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화하게 되었다. 서양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시 보고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의 우수함을 더 느끼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10회 중 옛 5천원권 얼굴에 올랐던 니토베 이나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 포국 강부행을 하는 그리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큰 힘을 갖춘 나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확실히 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젊은이들의 여리는 세계를 감탄케 할 정도로 치열했고 지배했고 또 그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해 주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어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비록 그들이 배워 터득한 힘이 외부로부터 분출되어 침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그들의 자신들을 긍정하고 그
그들도 이국처럼 당당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들이 서양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문화적 인식과 정신적 자각이 있었기에 일본이 아시아 아니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5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고, 외환위기,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출렁거리고 있지만 막대한 위안보유고를 통해 아시아 경제 질서를 주도하려는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리라. 그것은 아직까지 영어만으로 수업하고 그 학교 내에 내국인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가 된다. 요즘이라고 국제중학교니 국제고등학교니 하는 것들을 세우려고 해도 교육계의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것을 보지 않는가. 전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영어만으로 수업을 한다면 문제 개선이나 일부 몇 개 학교가 국제학교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그러나 여기에도 오로지 평등의 논리만이 강요되므로 뛰어난 재능을 더욱 잘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연기된다. 그것은 또한 무조건 영어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너무 비교가 된다. 영어가 전부가 아니고 영어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도 오로지 영어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될 것 아니냐는 우리들의 생각과 풍토, 자신의 것을 잊어버리고 서양 것만을 따라가려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상, 전통의식, 학문, 예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없으면 영어를 잘 하게 된들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양인들에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도 서양에 노출되고 접촉한 지 100년이 훨씬 넘지만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이 아직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반 서점들이 한국이라면 이런 나라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한국을 제대로 소개하는 책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학자들이 온통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고 따라가기에 바쁜,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를 가장 혹독하게 겪는 이유일 것이다. 스스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하다. 사람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이요. 오늘날 세계가 공간의 개념 없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원리 원칙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을 하되 목적이 쇠하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러려면 자기를 아는 공부를 먼저 혹은 같이 해야 한다. 그것이 빠지니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외국 것을 따라하기에 바쁘고 번역하기에 바쁘고 표절하기에 바쁜 나라인 것이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창작보다는 표절이나 번안이 예사로 행해지며, 음악이나 연극에서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없고 밖의 것을 들여오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것은 크지 못하고 맨날 남의 것을 빌려쓰기에 바쁜 그런 나라가 된 것이다. 나는 10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이 아니고 바로 이 세 권의 책이 출간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책은 일본을 바꾸어 놓았고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100년 전 일본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일본의 사례는 아직도 우리에게 큰 거울이 아닐 수 없다.